백거게임 돌아왔습니다. 좀처럼 비밀스러운 고민 상담소 좀비 파티 We are back. 우! 잠시만요. 저도 저를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잘 시작이 되었나 체크를 하는 거죠. 돌아왔네요. 헐, 회사인데요. 저도 회사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뵀는데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신가요?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단 어딘가에서 왔어요. 제가 어딘가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조만간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비 파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비가 있고 좀비 여기가 아니었죠? 여기죠. 오케이. 네, 좀비 파티를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소 렛츠 고. 첫 번째 고민입니다. Thanks for your parents in the rain cover. Thanks for watching. Thank you very much. I became a zombie. 뭐 먹는 거냐고요? 이거 뭘 것 같나요? 한번 맞춰주세요. 정답자분들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어떡하죠? 먹장 K가 알려주세요. 그냥 먹을까요? 하지만 먹고 나면 현타가 오는걸요? 저 매우 슬퍼요. 어제도 삼겹살 완판 때리고 뿌링클까지 해치웠어요. 자라나는 성장기엔 당연한 거죠, 그쵸? 일단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정답 아이스티, 뭐 자스민티, 보이차인가, 우롱티. 안타깝게도 얼그레이였습니다. 칭찬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어떡하죠? 이게 자라나는 성장기라고 하면은 대략 한 이걸 쓰신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0세부터 50세, 한 70세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만한 고민이죠. 저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이럴 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었을 때 내가 건강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나에게 영양분이 더 들어오냐 마냐.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0세부터 70세 모두에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모두가 언제나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청춘이니까요. 네, 어제도 삼겹살 완판 때리고 뿌링클까지 해치웠다. 근데 그건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안 드셨으니까 저는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우 딥한 고민이었습니다. 식사하시죠. 두 번째 고민, 좀비. 제가 이렇게 섬세한 거를 또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뜯어내는 참 예쁘게 잘 뜯어요. 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중인데 점점 다른 악기들도 같이 배우고 싶어져요. 특히 요즘은 베이스랑 건반. 하지만 그럴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네요. 지금 하는 거나 잘하자 싶다가도 미련이 자꾸 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배우는 악기가 일단 베이스랑 건반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은 기타와 드럼 중에 하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코디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거 리코더일 수도 있고 멜로디언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베이스랑 건반도 배우고 싶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분명히 애가 이거 한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이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켜줬는데 갑자기 뭐 몇 주 있다가 안 할래. 조금만 더 해보자. 이제 흥미가 떨어졌대. 그러면은 사실 힘들죠.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배워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또 성장기라면 악기를 배움으로써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EQ, IQ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음악을 이제 멜로디를 직접 쳐봄으로써 그런 감성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수학적인 두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함으로써. 그렇대요.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도 했었는데, 바이올린은 지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건반 키보드처럼 피아노처럼 딱 음계가 보이지 않고 그냥 줄에 음을 대략 짚는 건데, 초반에는 그거를 이제 선을 그어 놓거나 점을 찍어 놓기도 하는데, 저는 초반에 또 저도 그렇게 했다가 바로 뗐죠, 스티커를. 근데 그게 또 음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바이올린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저 바이올린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캐나다에 있을 거고, 그리고 언젠가 뭐 저도 다시 한번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그분들 나오셨을 때, 이제 루시 분들 나오셨을 때 바이올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잡아보고만 싶다. 근데 그게 또 바이올린이 클래식 악기들이 좀 비싸가지고 함부로 만졌다가 이렇게 우둑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만지진 못했는데 한번 만져보고는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악기를 배우면서 다양하게 얻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배우는 거는 추천드리는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지금 하는 거를 마스터한다면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음악의 세계란 마스터가 없죠.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고민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는 여우냐 고양이냐? 그것 또한 고민이네요. 개는 여우죠? 여우 인형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음악에는 끝이 없다. 이제 또 끝이 있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기보다 끝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게 바로 뮤직.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비. 좀처럼 비밀스러운 고민이라는 뜻이죠. 과제가 너무 하기 싫어 죽겠어요. 자꾸 데드라인 2시간 전에 시작해서 얼레벌레 제출해요. 성실한 학생이 되는 비법은 뭐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지각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많이 졸고,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과제도 뭐 못 낼 때도 많고, 하려고는 했는데 못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른 성실한 분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배우려고는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성향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성실한 분들을 보면 항상 좀 패턴적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 과제면 이때에서 시작해서 이때 뭐 초기 뭐 도안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한 내기 하루 전 이틀 전쯤에 그 마감 이제 뭐라 해야지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프루프리드 검토해보고 마지막 하루 남기기 전 뭐 검토 과정에서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떤지 한 번만 봐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그런 패턴적인 과정을 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들은 또 하루에 일과에서도 패턴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전에 무언가를 딱 하고 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전 좀 그때그때 다르게 상황에 맞춰서 사사삭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과제는 데드라인 5분 전 제출이 그 아니냐고 기본 아니냐고 5분 전에 제출이라고 하면은 그 딱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제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쵸, 뭐 제출은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근데 이분은 데드라인 2시간 전에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도 가능한가 보네요. 저는 2시간 전에 시작하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을 안 했다, 좀 많이 졸았다,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었다, 2시간 안에 못해요. 왜냐? 다시 봐야 되거든. 처음부터 쭉 보면서 다시 뭐 했지? 이거 뭐 말이야? 다시 처음부터 뭐 했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약간 전날 밤부터 좀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패턴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한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안 그래도 잘 살아지고요. 예. 다음 고민 좀비. 그래, 아까 라디오 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잖아요.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게스트로 나갔을 때 그때 호스트 분들 혹은 뭐 MC, DJ 분들과 잠깐의 그 교류 그것도 이제 끝나면 끝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저희가 게스트로 나갔을 때 저희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같아가지고 저는 매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게임 같은 거 한다, 미션 같은 걸 한다, 그럼 저도 같이 놀고 있는 기분이라서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사연, 네 번째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데리고 온라인 교생 실습을 해야 하는데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짜느라 하루 종일 시달려요. 키즈 유튜버 KK영K씨 불꽃 같은 아이디어 구합니다. 파이어! 초등학교 3학년 데리고 온라인 교생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게요. 뭐가 재밌을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디어 있으면은 여기에 적어주시면 저도 괜찮은 거 읽어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같이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그런 시기는 요즘 초등학생들 다 진짜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배워요? 뭐 하고 사는지는 다 비슷하겠지만 칭찬 스티커 적립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쵸, 우리 어렸을 땐 분명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칭찬 스티커라는 게 존재했어요. 요즘 그런 거 해요? 제가 듣기로 막 초등학생 애들이
코딩 배운다고 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라고. 네. 그래서 요즘 3학년들 우리도 몰라. 혹시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분 계신가요? 초등학교 3학년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은 안 보일 테니까 말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분 없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누가 나 초3인데 그딴 거 안 해요 그래. 이거 일단 이건 제 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캐릭터 유명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대학교 3학년 분은 계시다고. 대학교 3학년 분이 계신데 뭐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3학년 분을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다 같이 무언가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그래, 이런 걸 해보자. 각자 생각했을 때 반에 몇 명이 있죠, 대충? 저 있었을 때 한 30명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좀 남았나? 적겠다, 적을 것 같네요. 하여튼 30명이 모였을 때 하나의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조형물 같은 걸 만들까요? 그런 걸 해가지고 아니면 퍼즐 같은 거를 만들어서 30명이 다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런 걸 하는 거죠. 정말 커다란 포스터 같은 그런 거에다가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자의 학생들의 집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는 그 동안에 그게 이제 배송이 됐으면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각자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인 날, 이제 온라인이 아닌 함께 모였을 때 그거를 딱 맞춰 놔가지고 반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별 과제다. 초선부터 팀플이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5번째 좀비. 템포가 너무 빠른가요?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기농 댄스 챌린지 어떨까요? 각자 카메라 앞에서 한번 추죠. 유기농 먹자. 유기농 먹자.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스파게티는 저만 크림 팔아 늘 토마토만 먹고 제발 엽떡 매운맛 좀 먹자는데 꼭 순한 맛만 먹고 정말 가족이랑 취향이 신기할 만큼 정반대라 고민이에요. 좀 실랑이를 하다 결국 막내인 제가 양보하는데 차라리 제가 먹을 것을 또 시키는 게 나을까요? 따로 차려 먹자니 좀 눈치도 보이고 돈도 많이 들고. 데이식스는 같이 식사할 때 그런 적 없나요? 최고의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전혀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각자 먹을 거 시키죠. 각자 1인분씩 해가지고 각자 취향대로. 저희는 개인의 취향을 매우 존중하는 그룹이라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시켜가지고 자기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지요. 그게 맞으면은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 거고, 아니면은 메뉴가 같다 그럼 같이 시켜가지고 먹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시켜가지고 혼자 뭐 영상 보면서 먹든 하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조인을 하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식사 시간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는 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먹는 거는 좀 내 취향대로 내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사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크림파시네요. 저는 참고로 파스타가 오일, 크림, 그리고 토마토 정도인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토마토 파스타도 좋아하는데 제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때라면 이 둘의 옵션이 있을 때는 다 거의 반드시 이 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오일파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면, 빵. 어떤 파냐? 저는 면파. 면, 밥, 빵. 면, 밥, 빵? 면, 밥, 빵. 한 이 정도. 빵도 좋아하죠.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딱 사 먹을 때는 면을 사 먹을 것 같아요. 면 먹고 싶네요. 근데 요즘 또 국밥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네. 배고프네. 자, 그러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국밥 드셨어요? 부럽네요. 저는 한 3일 전에 먹었습니다. 볶음밥 양 조절을 실패해서 고민이에요. 자꾸 한 바가지 하게 돼요. 요리왕 영케이씨 팁 좀 주세요. 저는 먹으면 되죠. 안 되나요? 장난이고요. 그쵸. 그런 거를 뭐라 그러지? 손이 크다 그러나? 그쵸? 그런 분들은 자꾸 뭐가 남는다 하는데, 남으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 요리를 안 했었죠. 근데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밥 남기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흘러가는 말로 했지만 괜히 그게 싫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안 남기고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팠던 건지. 근데 남으면 냉장 보관하기도 어렵나? 냉장 보관 안 되면 얼리면은 또 그거 해동하고 귀찮죠. 그럴 때는 위어 더 월드, 위어 더 패밀리 느낌으로 만약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혼자 사신다 그러면 앞집이 똑똑해가지고 드시네요. 이게 뭐예요 그럼?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저의 요리입니다. 아니야? 그래 아주 현명하네. 친구를 초대해요. 이게 자꾸 한 바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고민이 오늘 볶음밥 양 조절을 실패했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였다면은 오늘은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먹어볼까? 뭐 이런 말을 했겠지만 자꾸 한 바가지를 하게 된다. 이것은 연속적인 실수인 거죠. 연속적인 고민인 거지.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요리를 하는 날에는 친구를 부릅시다. 친구가 없다고요? 친구를 만들러 나갑시다. 그게 또 고민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게요. 나 자신과 친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배부르지만 이 친구는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옆으로 가가지고 배고파 그럼 한 번 더 먹고 그러다 보면은 양이 조금 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5번째 고민도 6번째 고민도 타파 성공! 다음부터는 이제 요리할 때 재료에 한번 반만 해가지고 해볼까요?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은 계량기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아니면 딱 양을 정해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 노래는 왜 들어도 안 질릴까요? 고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듣고 지하철에서도 듣고 점심 먹기 전에도 듣고 쉴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는데 계속 듣고만 싶어요. 어떡하죠? 이거 저도 고민일 때가 많은데요. 자, 데이식스라는 분들의 노래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들었을 때 뭔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 신이 나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을 또 이제 한 곡뿐만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곡이 골라 먹기도 또 좋단 말이죠. 이 밴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즐기세요. 있는 그 자체로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 충분히 만끽하세요. 질릴 때까지. 안 질린다? 조금 더 해봐요. 근데도 안 질린다? 그럼 조금 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live. 이것도 또 발음이 비슷하네. L-I-V-E. 라이브. 그렇게 해서 라이브까지 오는 거죠. 뭔 소리냐고요? 제가 할까요? 제가 과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듣고 지하철에서도 듣고 점심 먹기 전에도 듣고 쉴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는데 계속 듣고만 싶어요. 그럴 땐 불러보세요. 듣지만 말고 불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공! 그리고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서 이걸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거 랜덤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노래방이 너무 가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데이식스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저 대신 노래 좀 불러주세요. 듣고 듣기만 하다가 불러보자라고 했더니 노래방이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노래방 못 가죠. 요즘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집에서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아니 마이크 없이도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노래방에 가야지만 반주가 존재했잖아요. 다 있어. 그거를 틀어놓고 뭐 요즘 나오는 이 막 초록색, 핑크색 막 그런 마이크 에코까지 가능한 요거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Mic check 1 2 1 2 chill.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어수와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게 노래방이죠. 뭐 또 노래하는 방, 노래방, NRB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재밌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백점. 아랫집에서 올라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빈 생각 없는 허수와 비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 Oh I 요 정도로도 올라올까요?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79,013분에서 79,221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트는 나도 한번 눌러서 445만 7,521 도달했습니다. 우! 예. 오늘 나는 졸업했다. 축하드립니다. 뭔가 여기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딱 13분 후에 또 정겨운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YBC 양케이 브로드캐스트가 찾아올 거니까요. 전화 왔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딱 타이밍이 알맞네요. 그거를 같이 시청을 하시면서 즐거운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for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I hope you are having a very happy and healthy life. And thank you so much, and see you soon. See you at YBC2. It's coming up on exactly 13 minutes on Day 6 channel. And if you are too lazy to search it up, if you follow from underbar Young K from Young K on Insta, then you will be able to just swipe up to watch that video. I will put that link.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들 식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안녕.